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이든 얘기부터 할 수밖에 없네요. 이제 어제 사실은 조정이 나왔어야 돼요. 미국장이나 물론 오늘 한국장도 뭐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플러스 쪽으로 움직이는 상승이 좀 나왔는데 사실은 어제 그래서 이제 뭐 계속 조정이 나와야 되는데 조정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제가 미국 뭐 SPX의 ETF 3배수로 얘기하자면 제가 지난주에 한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셨잖아요. 미국 뭐 들어가도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지난 금요일 날인가 뭐 목요일 날이겠네요. 목요일 날 제가 강의를 했으니까 목요일 날 얘기를 했어요. 뭐 들어가셔도 될 것 같다. 뭐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많이 오르진 않았죠. 그래서 그 뒤로 목요일 이후로 올랐어요. 사실은 쭉 올라서 다행이죠. 들어가라고 했는데 떨어졌어 봐. 얼마나 창피해요. 한 9% 정도 올랐더라고요. 근데 뭐 많이 오른 건 아닌 것 같아요.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근데 정고점을 이제 앞에 두고 지금 버텨주고 있는데 이걸 뚫을지 못 뚫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조정이 났어야 돼요. 조정이 났어야 되는데 조정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어제 제가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죠. 수요일, 목요일 요때 이제 중요한 지표들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어제 고용지표가 나왔는데 고용지표가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럼 당연히 하락을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버텼단 말이에요. 네, 절묘하죠. 왜요? 왜 버텼느냐?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이든 때문에. 바이든이 이제 한마디를 했던 거죠. 취임 전에 코로나 부양책 할 건데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봐라. 얼마나 많은 조치가 나올 것인지 기대해도 좋다. 이건 기껏해야 시작이다. 이런 이제 이런 얘기하기 쉽지 않은데 시장의 기대치를 확 불러일으킬 만한 이야기를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은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일종의 어떻게 보면 작정하고 덤볐다, 작정하고 분위기를 만들려고 도전을 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봐라 내가 뭔가를 보여주겠다 이런 어떤 느낌이 들 만큼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앨런 재무장관 지명자죠. 지명자도 한마디를 했어요. 경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시급히 움직여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경제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재무장관으로서 빨리 움직이겠다.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겠다. 제가 비둘기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얘기도 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에서는 수치는 안 좋게 나왔는데 하단을 받쳐줄 만한 요건이 된 거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시기가 절묘하지 않습니까? 타이밍이 왜 하필 이런 타이밍 이번 주에 수요일 목요일 그건 아마도 새로 취임하는 바이든 정부도 주가를 충격을 주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충분히 보여지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나왔죠. 경기부양책 협상 가능성, 협상 급물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민주당과 공화당이 지금 협상의 기운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조건은 9,080억 달러, 그러니까 거의 1조 달러 정도 되는 경기부양책을 합의하려고 지금 서로 눈치 게임을 하고 있어요. 전체적인 시각은 분위기는 긍정적입니다.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가 긍정 신호를 보냈어요. 성실히 임하겠다. 이전하고 좀 다른 분위기죠. 물론 합의가 돼도 단기적인 대응 카드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2조 2천억 달러, 2조 3천억 이 정도를 해야 되는데 반절로 줄었으니까 반절도 아니죠. 한 60% 정도가 줄은 거기 때문에 전체가 다 나오지 않아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시기적으로 좀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된다는 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과 9,080억 달러 정도가 단기적으로 시장에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진다는 측면에서 시장은 환호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대체적인 시각은 다음 주말, 그러니까 이번 주 지나고 이번 주는 뭐 이제 내일이 금요일인가 거의 다 끝나가지 않습니까? 다음 주말까지 합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럼 이제 바이든이 취임한 이후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경기 부양의 새로운 카드들이 나올 수 있겠죠. 이러나 저러나 어찌 됐든 간에
시장은 지표가 안 좋게 나오고 있지만 지금 상황, 돈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나오면서 호응했던 것 같고요. 이런 돈들은 지금 뭐 쓸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실업 보조 수당, 미국 거요. 나온 거 PPP 프로그램. PPP 프로그램은 고용을 보호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것들에 대한 정해진 규모, 기업들이 뭐 이미 나왔죠. 그게 이제 항공사, 그 다음에 중소기업, 그리고 코로나 검사, 역학조사, 백신 배포, 이런 쪽에 이미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하단을 받치려는 움직임들이 여기저기에서 하여튼 뭐 타이밍 절묘하게 계산을 하고 이런 얘기를 했던 건지 아니면 계산 안 하고 얘기했는데 절묘하게 맞은 건지는 모르죠. 음모론으로 얘기하면 뭐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팩트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사실은 이런 신호들이 시장을 지금 받쳐주고 있다. 오늘 저녁에도 지표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 지표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영국도 백신 허가를 했고 이제 곧바로 이제 미국도 할 겁니다. 원래 10일 날, 오늘이 지금 며칠이죠? 오늘이 3일인데 원래 10일 날 하기로 됐는데 미국도 조금 더 당겨서 빨리 하려는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의 지표들은 충분히 뭐 하단을 받쳐주는 정도. 그러니까 지금의 조정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9월, 10월이 시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같이 움직였던 타이밍이었다면 뭐 지금 조정은 뭐 시간 조정, 가격 조정보다는 시간 조정 측면에서의 좀 무게감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변수는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고 지금 의료 시스템 붕괴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미국이나 한국도 지금 의료 시스템 붕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의료 시스템 붕괴가 지금 어떻게 되어지고 뉴욕을 비롯한 동부와 서부 양 끝단에 셧다운들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의 정보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 장담할 수 없지만 그런 셧다운 기조들이 좀 더 강력하게 간다면 또 다른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어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만약에 요 이제 코로나 백신 긴급 사용 더불어서 경기부양책 이런 것들이 시간의 격차를 두고 이번 주 다음 주 뭐 늦어도 다다음 주까지 나타나고 트럼프도 이제 완벽하게 백기를 들고 뭐 이미 게임은 끝났지만 그래도 계속 뭐 소송을 하고 이런 이제 상황이 전개되고 있으니까 이런 불확실성들이 좀 전개되면서 이제 브렉시트 EU와 영국의 브렉시트의 완벽한 합의가 되어지는 긍정적 시그널들이 나온다면 가격 조정이 아니라 시간 조정 정도에서 끝나고 이제 슈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일단 9,080억 달러가 뿌려지면 슈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전고점을 뚫려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가격 조정보다는 시간 조정에 대한 확률적 가능성을 한 51% 정도 보고 들어갈 수 있을 타이밍 이미 제가 이제 미국 거는 지난주에 들어가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행히 그 부분들이 잘 작동이 돼서 지금 그 이후로 한 9% 정도 오르긴 했지만 상황을 보시면서 지혜롭게 의사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한번 이제 조금씩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전고점을 지지하는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전고점이라고 하면 10월 12일 날 있었던 고점을 계속 지지하면서 옆으로 흐르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 분이 이제 질문을 해주신 상황에서 그럼 이제 조금씩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분할 매수를 요청했죠. 했는데 그게 이제 떨어지지 않고 움직여줘서 감사하긴 한데 지금은 어떻느냐라고 봤을 때는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조금씩 분할로 한번 들어가 보죠. 떨어질 수도 있어요. 리스크를 전제하시면서 들어가세요. 떨어지면 이제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은 하락한다 그러면 좀 리스크가 크겠죠. 근데 이전부터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상승장을 즐기시면 될 것 같고요. SPXL로 얘기해 드리면 전고점 70달러, 76달러거든요. 76.33. 이 정도 되니까 그 정도까지는 뭐 한번 움직인다면 뭐 미국 것도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앞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경기 부양책이나 뭐 부양책에 대한 기대치들 요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라고 제가 살펴봤더니 패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패드가 미국의 3분의 1이 거의 뭐 제로 성장이다 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베이지북 발표를 했는데요. 베이지북이 무엇인지는 여러분 직접 찾아보세요. 미국이 최근에 이제 거의 제로 성장이라는 거죠. 12개 지역의 연방준비은행이 있습니다. 52개 주인가요? 50개 주인가요? 미국에. 그 50개 주를 12개의 연방준비은행을 둬서 거점을 두고 이제 움직이거든요. 그 12개 지역의 연방준비은행 중에 4곳이 거의 또는 전혀 경제 성장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나머지 8개 중에 4곳은 이제 경제 활동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머지 4곳은 뭐 그래도 좀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대체적으로 12곳 중에 8곳이 나쁘거나 나빠지려고 하고 있다. 요 정도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성장이 없다고 얘기하다 보니까 빨리 경기 부양책의 어떤 변화들이 좀 나타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가 워낙 지금 강하게 미국 사회를 강타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은 강제 셧다운, 특별수당 종료, 또 이제 뭐 주거지나 또 아니면 상업시설에 대한 압류, 또 퇴거, 이런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것들이 나타나면서 우려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이대로 있으면 이제 가뜩이나 지금 제로 성장인데 그 다음 텀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바이든 정부는 고민거리일 수밖에 없는 거죠. 숙제인 거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그 정책들을 완벽하진 않지만 반쪽짜리라도 어떻게든 빨리 시장을 회복시킬 수 있는데 활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지금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럼 당연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을 환호하고 실제적으로 이제 사용이 되어지면 이제 시장의 긍정적인 모습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